당신은 삶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루이즈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내면의 치유가 먼저 필요하다고. 삶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걷어내고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로 착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 혼돈이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용서하며 당신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과 당신의 생각을 일치시키라는 부름이죠. 오늘 저는 이 힘든 순간들이 사실은 풍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며 루이즈 헤이가 가르쳤던 방식대로 어떻게 당신이 풍요의 자석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루이즈 헤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의 반영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는 번영할 자격이 없다, 돈을 버는 건 어렵다, 부자는 나쁘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주는 그 믿음과 일치하는 상황들로 응답하게 됩니다. 결핍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릴 때부터 듣고 받아들이고 반복해온 이야기들 속에서 생겨난 것이죠. 어쩌면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 뭔가를 얻으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해. 같은 말을 듣고 자랐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절대적인 진실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당신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루이즈는 우리의 믿음이 씨앗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 불안, 자기 비판을 심는다면 풍요, 평화, 자유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토양은 재프로그램되어야 합니다. 그 재프로그래밍은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제한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고 기회를 방해하며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사이클 속에 당신을 가두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그 믿음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들을 지탱하는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필연적으로 용서를 거쳐야 합니다. 용서란 잊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원한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무엇을 짊어지고 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때 당신은 고통에 묶여있던 닻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 걸려 넘어졌던 순간들, 지금이라면 다르게 했을 선택들을 스스로 용서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죄책감이 있는 곳엔 풍요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경직된 곳엔 흐름이 없습니다. 돈도 사랑도 들어올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루이즈 헤이는 화건 affirmations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화건은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공허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감정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나는 번영할 자격이 있다. 돈은 나에게 쉽게 다가온다. 나는 삶의 최고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것을 믿기로 선택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로운 믿음들이 당신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문제로 보이던 곳에서 기회를 보게 되고 초대를 받아들이고 과감한 걸음을 내딛고 칭찬을 받아들이며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죄책감 없이 허용하게 됩니다. 그때 풍요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서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겁니다.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사랑과 인내, 끈기로 물줄 때 결실은 반드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열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것은 우주 그리고 유튜브에게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풍요가 나타나기 전에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혼돈처럼 보이는 그것은
사실 치유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이 닫힙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돈이 사라집니다. 계획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르죠. 왜 하필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지만 루이즈 헤이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직전의 순간일 수 있다고. 우주는 그 조용한 지혜로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모습과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치유 과정이 그렇듯 이건 아플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사실은 당신의 해방이 시작되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혼돈은 내면을 재정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루이즈는 우리 몸, 육체적, 감정적, 재정적인 모든 증상은 에너지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상실은 어떤 집착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고, 모든 갈등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물조차도 내면을 바라보라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흔한 예를 들어볼게요. 재정적인 손실도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계산이 맞지 않거나 실패한 사업,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해방이라면요, 당신이 잃고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두려움과 통제에 기반한 낡은 정체성이라면요, 루이즈는 우주는 결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만 하지 않으며 항상 더 나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문제 속에 숨겨진 선물을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주의를 요청합니다. 고통은 치유가 필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의 선택, 습관, 반복되는 패턴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하죠. 오랫동안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고자 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 혼돈은 사실은 풍요를 위한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감정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날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날들 속에서 당신은 가면과 산만함 뒤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내면의 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쉬세요. 도전들을 벌이 아니라 초대로 바라보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자유롭게 되라는 초대. 왜냐하면 삶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기 전에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려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준비는 자신을 사랑으로 마주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은 제대로 이해되었을 때 하나의 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재탄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때때로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일 없이, 경고도 박수갈채도 없이. 하지만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안팎으로 무언가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작은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루이즈 헤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고. 또 다만 그 언어는 말이 아니라 감각, 우연의 일치, 미묘한 움직임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라고. 풍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사람들의 이탈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멀어지고 자주 연락하던 이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려짐처럼 보이는 현상은 사실 해방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일부 관계는 두려움, 결핍, 불안, 드라마 같은 오래된 패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새로운 진동을 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멀어지는 거죠.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루이즈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나 일이 떠난다면 그건 그들이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이 흐름을 믿으세요. 그 부재가 남긴 공간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와 더 조화로운 연결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미묘하지만 강력한 신호는
기회에 위장된 모습입니다. 작은 행사에 대한 초대, 예상치 못한 메시지, 피드에 뜬 어떤 강의, 혹은 누군가가 무심코 한 말이 당신의 관심을 끌 때, 그 순간엔 그것들이 전혀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거의 언제나 거창한 나팔, 소리로 변화를 알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삶이 주는 조용한 예스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확신이 없어도 그 기회들을 따라 행동한다면 그건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있는 자리와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또한 흔히 나타나는 신호는 내면의 불안감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말하기 시작하죠. 이젠 이렇게 살 수 없어. 예전엔 편안했던 것들이 이제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일, 관계, 일상, 모든 것이 어긋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혼란이나 불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감정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부름이기 때문이죠. 루이즈 헤이는 이것을 내면의 확장의 움직임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의 본질이 당신의 진짜기를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꿈이 생기고 더 많은 자유, 더 진실한 삶, 더 정직한 나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조건화된 논리적 사고는 당신을 익숙하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곳에 붙잡아두려 합니다. 하지만 직관은 속삭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증거가 없어도 가슴 깊이 느껴지는 확신, 몸을 스치는 전율 같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루이즈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라고. 그 목소리는 우주의 지혜가 당신을 통해 흐르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 목소리와 연결되기 시작할 때 비록 모든 걸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자연스러운 풍요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종종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기회가 찾아오고 당신의 심장이 다르게 뛰기 시작하고 마음은 모든 것을 다시 묻게 됩니다. 이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당신이 그 신호를 인식하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자,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이런 신호들 중 어떤 것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사람들과의 거리감, 예상치 못한 기회들, 내면의 불안함,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누군가를 치유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변화를 인식하는 법을 배웠으니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활성화하는 것. 왜냐하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풍요를 향해 나아가야 하니까요. 루이즈 헤이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만을 받게 된다고.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매우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풍요는 소수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맞추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자격감의 온도 조절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재정 상태가 방 안의 온도라고 당신은 잠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당신의 자격감이 낮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 편안한 수준, 즉 결핍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믿음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루이즈가 그렇게 강조했던 자기 변화를 위한 실천이 필요해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확언입니다. 매일 나는 번영할 자격이 있다. 삶은 나를 지지한다. 나는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 와 같은 문장을 선언할 때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교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과 감정을 담아 표현할 때 이 확언들은 당신의 내면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결국 당신의 행동과 진동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실천은 거울 연습입니다. 루이즈는 항상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신뢰해. 너는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연습은 깊은 자책, 거절, 수치심의 패턴을 무너뜨립니다.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 역시 더 많은 사랑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당신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시각화 또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눈을 감고 모든 세부 사항까지 포함해 풍요로운 삶을 상상할 때, 그 삶을 느끼고 듣고 마음속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우주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마음은 현실과 감정을 동반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당신을 그 방향으로 이끄는 행동과 결정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널링, 글쓰기입니다. 매일 당신이 느끼는 것, 원하는 것, 배우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를 글로 적는 것은 당신의 본질과 연결되고 당신의 과정을 명확히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당신의 진전을 기록하고 자기 신뢰를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핍, 죄책감, 두려움, 의심의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는 정체성, 자기, 사랑과 자연스러운 풍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확신에 뿌리를 둔 정체성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당신이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번영은 무작정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 항상 존재해왔던 힘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모든 내면이 정렬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혼란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고 의심은 조용한 명료함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비록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해도,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추지는 못했더라도 당신 안에 어떤 것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 길이야. 이것은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루이즈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 본질과 일치할 때 마음은 외치는 것을 멈추고 심장이 안내하기 시작한다고. 명료함은 영적인 선물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내면의 모든 여정, 치유, 용서, 놓아줌, 의식적인 선택들,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료함과 함께 일정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과 연결된 듯한 느낌. 이전에는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아침에 활력 있게 깨어납니다. 이건 흥분도 일시적인 들뜸도 아닙니다. 이건 차분하고 지속되는 에너지입니다. 내면의 정열에서 비롯된 에너지입니다. 루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삶이 흐를 수 있는 열린 통로가 된다고.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당신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당신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가 도착합니다. 한 문장, 한 권의 책, 한 편의 영상, 한 번의 대화, 모든 것이 마치 짜여진 듯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확인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진실한 주파수에 맞춰진 상태라는 증거던 우주는 신호로 응답하고, 당신은 그것을 우연이 아니라 소통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 너는 지금 올바른 길 위에 있어. 또 하나의 강력한 신호는 두려움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당신의 귀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당신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당신은 점점 깨닫기 시작하죠. 당신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열쇠일 수 있다는 것을. 때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두려움은 사실
경계를 넘어서라는 초대입니다. 루이즈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내면의 경계를 통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장이 존재합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나침반이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올바른 방향, 확장, 미지, 풍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명확함, 에너지, 시너지, 그리고 두려움조차도 당신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전환의 시간이 가까워졌고 이제 당신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기에서의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전환의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루이즈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원하는 삶과의 정렬에서 나오는 영감받은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환이 가까워졌음을 인식하면 멈춰버립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외부의 확신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삶은 보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은 방향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흐름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의심의 마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조건화된 마음의 함정입니다. 타인의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안전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실수를 두려워하게 훈련된 마음이죠. 하지만 성장은 위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위험은 위협이 아니라 용기의 신호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한 발 내딛는 것, 모든 것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래도 해볼게 라고 삶에 대답하는 것, 당신이 용기로 행동할 때 당신은 우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반응합니다. 움직임으로, 지지로, 확장으로. 하지만 단지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전환의 이 섬세한 시기에는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당신의 진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당신이 소비하는 콘텐츠, 당신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에너지장을 형성합니다. 루이즈 헤이는 항상 말했습니다. 내적, 외적 환경 모두가 변화를 위한 지지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당신을 지지하고 믿어주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